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2010 사용 설명 두 번째 시간. 영상의 내용은 텍스트 편집 및 글머리 기호 활용, 워드아트 꾸미기와 도예 슬라이드를 이용한 서식 지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0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자, 저장된 파일 불러올 때는 먼저 파일 메뉴를 이용합니다. 자, 먼저 파일 메뉴 선택하셔서 자, 우리 왼쪽에 보시면 열기라는 메뉴 보이시죠? 자, 먼저 열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저장해 놓은 위치 먼저 왼쪽 폴더 영역에서는 로컬 디스크 D 먼저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파일 영역에서는 10월 파워포인트 폴더가 있습니다. 자, 10월 파워포인트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안에 녹색 생활 에너지 전략 습관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장의 슬라이드를 작업하셨죠? 자, 두 장의 슬라이드를 작업하셨는데요. 자, 먼저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입력해 놓은 글자 사이를 클릭하시면 입력된 개체 글 테두리가 입력되어 있는 자, 요 상자가 있죠? 자, 요 부분이 지금은 점선 테두리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키보드에서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점선에서 실선 상태로 변경되면서 입력된 글자가 전체 블록 지정된 상태와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전체 선택되셨으면 자, 우리 홈 탭에 보시면 단락 그룹이 있죠. 자, 단락 그룹이 여기 있습니다. 자, 단락 그룹에서 자, 우리 줄간격이란 항목이 여기 있죠? 얘가 줄간격. 자, 그럼 줄간격 항목을 선택하시면 네, 현재 줄간격이 1.0이라는 줄간격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걸 줄간격을 조금 더 넓게 설정하기 위해서 이번엔 1.5 줄간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줄과 줄 사이 간격이 조금 전보다 조금 더 넓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32페이지. 자, 먼저 슬라이드 하나를 또 추가합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작업되셨잖아요. 네, 새로운 슬라이드를 또 하나 작업하기 위해서 자, 먼저 홈 탭 슬라이드 그룹에 보시면 새 슬라이드 자, 먼저 새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종류에서는 자,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먼저 제목 자, 제목에는 녹색 생활 가이드라고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이 영역에 클릭하셔서 자, 먼저 33페이지 4번과 5번 내용처럼 자, TV 시청 시간 줄이기에서부터 자, 나머지도 그냥 엔터 누르시면서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신 내용 중에서 자, TV 시청 시간 줄이기라는 항목 하위에 하루 시간 6시간, 그 다음에 일반 TV CO2 흡수량이란 요 단락 세 단락을 먼저 블록 지정합니다. 자, 요 세 단락이 하위 항목으로 설정될 항목이 되는 거죠. 자, 블록 지정하신 후에 하위 항목 설정은 키보드에서 탭 키를 한번 누르시면 되죠. 자, 그럼 하위 항목으로 설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자, 요 글머리 기호 모양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단락이 하위 항목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아래에 자, 컴퓨터 사용 1시간 줄이기 하위에 보시면 하루 평균 4시간 12분에서부터 자, LCD 모니터는 요 두 단락, 이번엔 아래는 두 단락을 마우스 드래그로 블록 지정을 합니다. 자, 블록 지정이 되시면 키보드에서 다시 탭 키를 한번 누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설정이 다 되셨으면 이번에는 자, TV 시청 시간 줄이기에서 일반 TV CO2 흡수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이는 숫자 2가 자, CO와 똑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2가 아래 첨자로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아래 첨자로 표시가 된다는 게 원래 글자 크기보다 4분의 1 크기만큼 작아지면서 밑에 표시가 되는 기능이 아래 첨자입니다. 자, 먼저 숫자 2만 블록 지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홈탭. 자, 홈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이 있고요. 자, 글꼴 그룹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확장 버튼이라고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자, 또는 대화 상자라는 버튼으로 명칭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버튼을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글꼴과 관련된 대화 상자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자, 그럼 글꼴 대화 상자 나타나죠? 자, 그럼 여기 아래에 효과에서 보시면 아래 첨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아래 첨자 체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2라는 숫자가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확인이 되세요. 자, 다시 이번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네, 교재는 36페이지. 자, 그럼 이번엔 글머리 기호를 변경할 건데요. 자, 앞에 기본 글머리 기호 모양이 이렇게 지금 점으로 찍힌 모양이 기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먼저 글자가 입력된 영역을 클릭. 네, 어딜 선택하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글자가 입력된 영역을 클릭하면 자, 글자가 입력된 영역 테두리 보시면 점선 테두리 나타나죠? 네,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서 이스케이프 키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단락 그룹입니다. 홈탭 단락 그룹이고요. 자, 그럼 단락 그룹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가 요 첫 번째 모양이 됩니다. 자, 이 글머리 기호의 목록 버튼을 선택하시면 자, 아래 목록이 쭉 내려오죠. 네, 목록 버튼이라는 건 삼각형 버튼을 목록 버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목록 버튼을 선택하시면 네, 맨 아래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라고 나오죠. 자, 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는요. 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양 중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모양이 되죠. 자, 이 모양을 먼저 선택합니다. 자, 모양 선택이 되시면 아래 텍스트 크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크기가 현재는 100%라고 표시가 됐죠. 자, 100% 숫자를 자, 뒤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100이라는 숫자가 블록 지정이 되면 숫자 80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자, 텍스트 크기가 80%로 그러면 축소가 되는 거죠. 기본이 100인데요. 자, 100보다 작은 값은 크기를 줄이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색. 자, 색상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 색 옆에 있는 목록 버튼을 선택하시면 아래 색상이 나오죠. 자, 여기 보이는 색상 테마색 중에서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색상이 주황 강조 6번입니다. 자, 그럼 색상 선택하시면 자, 여기 있는 글머리 뷰 전체 색상이 주황색으로 다 바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모양은 이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이 선택되셨다 그러면 아래에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먼저 선택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1수준에 해당하는 모양이죠. 1수준 모양이 앞에 동그라미 표시 모양이 나타난 단락, 두 단락만 블록 지정하실 건데요. 자, 먼저 글자가 입력된 사이에 클릭하시면 커서가 이동이 되겠죠. 커서가 이동이 돼야 블록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먼저 TV 시청 시간 줄이기 단락을 마우스 드래그로 블록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컴퓨터 사용 1시간 줄이기라는 단락 보이시죠? 자, 이 단락을 드래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블록 지정된 단락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그러면 TV 시청 시간 위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컴퓨터 사용 시간 단락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자,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글머리 기호라는 바로가기 메뉴 보이시죠? 자, 글머리 기호에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건너가셔서 자, 맨 아래 보시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라고 보이시죠? 자, 요걸 선택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에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대화 상자 나타나면 자, 요 아래에 그림이라고 보이시죠? 자, 아래 보시면 요 그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화면에는요, 그림, 글머리, 기호, 대화 상자 나오죠? 자, 그럼 여기 보이는 그림 중에서 스크롤 쭉 아래로 천천히 내리면서 자,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 고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자, 모양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어떤 모양을 선택하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자, 모양 하나 선택하셨다 그러면 아래 확인 버튼 보이시죠? 자,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모양이 자, 두 단락에만 모양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단락만 블록성 하실 거예요. 먼저 하루 평균에서부터 자, 어린 소나무 7그루 년까지 마우스 드래그로 블록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에 하루 평균에서부터 에너지 사용까지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자, 이 블록 지정된 단락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입니다. 자,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죠? 자, 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글머리 기호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글머리 기호에서 그대로 오른쪽 건너가셔서 자, 맨 아래 보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아래 사용자 지정이라고 보이시죠? 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화면에는 기호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그럼 글꼴이 지금 에이리얼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옆에 목록을 누르셔서 자, 여기 그러면 글꼴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하셔야 되는 거는 윙딩스라는 글꼴이 있습니다. 자, W로 시작되죠. 자, 윙딩스 글꼴을 찾으셔서 선택을 합니다. 자, 글꼴을 윙딩스라고 바꾸면 모양이 이런 모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모양 중에서 자, 동그라미 모양이 조금 두꺼운 요 모양이 있어요. 도넛 모양. 자, 도넛 모양 찾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 확인 버튼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는 선택한 모양이 나오겠죠. 자, 선택한 모양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 크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텍스트 크기 100 뒤에서 클릭. 숫자 다 지우세요. 자, 그리고 크기는 80 숫자로 입력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래 색상 보이시죠? 색. 자, 색 클릭하셔서 자, 조금 전에 선택하셨던 주황 강조 6번 색상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이 다 되시면 아래 확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요 도넛 모양으로 자, 선택하신 모양으로 자, 앞에 글머리 기호 모양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목에 입력하셨던 자, 녹색 생활 제목 영역이죠. 자, 글자 사이를 먼저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가 점선 테두리가 나타나죠.
자, 그럼 키보드에서 Escape 키를 누릅니다. ESC. 자, 그러면 제목 영역이 실선으로 변경이 됐죠. 네, 실선으로 변경이 되면 자, 여기에 글꼴을 변경할 건데요. 자, 글꼴은 자, 우리 홈탭 글꼴 그룹에 보시면 여기 목록 버튼이 있고요. 자, 지금 아마 글꼴이 아무것도 보이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 글꼴 목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쭉 거의 자, 반 정도까지 내려가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이는 글꼴 중에서 우리는 휴먼 편지체 찾아서 선택을 할게요. 자, 나눔 손글씨 펜으로 다시 바꿀게요. 자, 그리고 현재 글자 크기가 44라고 설정되셨잖아요. 네, 글자 크기는 72. 자, 그러면 지금 녹색 생활 에너지 전략 습관, 자, 요 개체는 그대로 선택된 상태 맞으시죠? 네, 그러면 위에 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자,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버튼이 여기가 자세히예요. 자, 그럼 아래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 보이는 모양 중에서 자,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채우기 빨강 강조 2 부드러운 무광택 입체라고 보이시죠? 이 모양을 찾으셔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현재 글자색이 빨강이잖아요. 글자색을 검정으로 채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그대로 지금 선택이 된 상태.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이죠. 자,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텍스트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자, 텍스트 채우기를 선택하시면 아래에 색상이 나오는데요. 자, 테마색 첫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검정 텍스트 1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시 글자 사이에 클릭, 제목이 입력된 글자 사이 클릭, 그 다음 녹색이라는 글자만 마우스 드래그로 블록 지정합니다. 자, 여기에 또 글자 색을 바꿀 겁니다. 그러면 그리기 도구 서식 탭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에 있는 텍스트 채우기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표준색입니다. 이번엔 자, 표준색 왼쪽에서 다섯 번째 색상이 연한 녹색 색깔이라고 나오죠. 자, 연한 녹색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에너지 할 때 에라는 글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한자 변환 하셨잖아요. 자, 이번에 에라는 글자만 다시 블록 지정합니다. 자, 이번에 요 에라는 글자는 글자색 빨강으로 지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그리기 도구 서식 탭 자,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에 있는 텍스트 채우기 자, 선택하시고요. 자, 표준색 왼쪽에서 두 번째 색상이 빨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빈 공간 클릭 한번 해보면 자, 에라는 글자가 글자색 빨강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제목 위에 있는 지구가 행복해지는 이라는 글자 사이를 먼저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케이프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글꼴을 변경하실 거기 때문에 자, 글꼴 변경은 홈 탭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홈 탭에 보시면 현재 글꼴이 맑은 고딕이라고 표시가 됐잖아요. 자, 이 목록을 선택하셔서 자, 글꼴 중에 아마 08 서울 한강채 M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눔체에서 자, 나눔 고딕 라이트로 바꿀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우리 워드 아트 스타일 적용하실 거기 때문에 자, 요 글자 개체가 선택되시면 자, 위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버튼이 얘였죠? 자, 자세히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버튼 선택하시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모양입니다. 자, 이 모양이죠. 채우기 파란 강조일 플라스틱 입체 반사라고 나타나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제 45페이지 12번 보시면은요. 자, 이제 맨 아래쪽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글자 영역이에요. 부제목 영역이 되죠. 그래서 먼저 글자 사이 먼저 클릭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자, 이스케이프 키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점선 테두리에서 지금은 실선 테두리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 글꼴을 변경하실 겁니다. 자, 글꼴 변경은 홈 탭에서 설정을 합니다. 자, 홈 탭에 보시면 우리 숫자 앞에 이 부분이 지금 글꼴 지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글꼴 목록 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나눔 계열 중에서 하나 고를게요. 자, 여기는 나눔 바른 고딕 글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글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문서를 한번 저장을 했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글꼴을 포함하여 저장하겠다라는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파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파일 메뉴 선택하시면 아래 왼쪽 보시면 옵션이라고 메뉴 보이시죠? 자, 옵션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왼쪽 목록 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저장 옵션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저장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자, 파일의 글꼴 포함이란 항목 보이시잖아요. 자, 앞에 보시면 체크 버튼 보이시죠? 네, 여길 먼저 체크. 자, 그리고 아래 라디오 버튼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이란 항목입니다. 요것만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돼요. 요것만 선택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 확인 버튼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장하면 자, 이 글꼴을 포함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교재 51페이지 보시면 자, 3장이죠. 드로잉 기본 익히기라는 부분에서 자, 먼저 도형 실습 파일을 엽니다 라고 나오죠. 자, 먼저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자, 우리 파일 불러올 때는 파일 메뉴에서 열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장된 경로를 지정하셔야 되죠. 자, 먼저 왼쪽 폴더 영역에서는 로컬 디스크 D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파일 영역에서 10월 파워포인트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파워포인트 폴더 안에 보시면 3장 폴더 보이시죠? 예, 3장 폴더를 더블 클릭. 자, 그럼 3장 폴더 안에 보시면 도형 실습이라는 파일이 있죠? 자, 도형 실습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도형 실습 파일 들어가면 슬라이드가 이미 5장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먼저 5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5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시면 지금 슬라이드가 제목만이라는 슬라이드가 선택된 상태이고요. 제목이 이미 입력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도형을 하나 삽입할 건데요. 자, 도형은 우리 홈 탭 이미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홈 탭에 보시면 그리기 그룹이 있죠? 자, 이 그리기 그룹에서 자, 여기 도형 중에 자세히 버튼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사각형 종류 중에서 두 번째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슬라이드 영역에 가져오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플러스 모양 나오죠? 네, 플러스 모양 나오면 자, 드래그 너무 크게 그리지 마시고요. 자, 드래그 하셔서 도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도형을 하나 삽입하셨으면 너무 크게 그리시면 안 돼요. 자, 도형을 하나 그려 놓으셨으면 자, 이 도형을 그대로 또 아래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평이나 수직 유지할 때 컨트롤 쉬프트를 누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처음에 그린 도형 반절 정도 겹치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 방금 복사한 도형이 선택됐어요. 그리고 선택된 도형이 조절점이 나타나고 있죠. 조절점 나타나면 요 가운데 조절점 영역입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요 가운데 조절점에 갖다 대면 이렇게 수직 방향 화살표 모양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아래로 드래그 길이를 쭉 늘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이 크기를 늘린 도형입니다. 자, 위쪽 왼쪽에 보시면 노란 조절점, 둥글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점인데요. 자, 왼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자, 위쪽에 있는 도형과 자, 둥글기를 거의 비슷하게 모양을 맞춰주시면 돼요. 둥글기가 비슷한지 확인하려면 자, 빈 공간 영역 클릭하셨을 때 둥글기가 비슷한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그려놓은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어디를 선택을 해주실 거냐면 자, 우리 위에 보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보이시죠? 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정렬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자, 정렬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옆에 보시면 목록 버튼 보이시죠? 자, 이 목록을 선택하셔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우리 그린 도형이 밑에 깔려 있었는데요. 자, 밑에 깔려 있던 도형이 앞으로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다가 우리 타원 도형을 하나 그릴 거기 때문에 자, 먼저 빈 공간 영역에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홈 탭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홈 탭으로 이동이 되면 자, 그리기 그룹이죠. 자, 그리기 그룹에 보시면 타원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타원 모양 보이시죠? 자, 먼저 타원을 선택합니다. 자, 타원 선택하시고 나서 마우스 포인터를 화면에 가지고 오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런 플러스 모양입니다. 자, 플러스 모양이 나타나면 아래, 자, 우리 두 번째 그려놓았던 도형, 자, 왼쪽 아래 영역에서부터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자, 사각형 너비만큼 타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요 첫 번째 도형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도형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먼저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도형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자,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버튼이 얘가 버튼이죠? 자, 자세히 버튼 선택. 자, 자세히 버튼에서 이번에 선택하실 색상이 요 색상. 마지막 줄에 보면 강한 효과 바다색 강조 5번. 마지막 줄 오른쪽. 자, 그러면 선택한 도형의 색상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위쪽 도형은 선택되셨고요. 이번에 아래 가운데 있는 도형이죠? 자, 요 가운데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 가운데 도형이 선택되시면 자, 마찬가지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고요. 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보면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이번엔 도형 효과. 자, 도형 효과를 선택을 합니다. 자, 도형 효과에서 첫 번째 보시면 기본 설정이라고 나오죠. 자, 기본 설정에서 그대로 오른쪽 건너가면 자, 미리 설정이란 항목이고요. 자, 미리 설정 항목의 두 번째 줄 오른쪽입니다. 기본 설정 8번 나오죠? 자, 기본 설정 8번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유리인 것처럼 자, 투명한 모양처럼 색상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아래에 있는 타원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아니고요. 자, 위에 보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선택되셨죠? 자, 여기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이 있고요. 자, 도형 스타일 그룹 오른쪽에 보시면 요 대화 상자 확장 버튼이라고도 하고 대화 상자 버튼이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요 버튼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화면에는 도형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지금 왼쪽 목록에서는 채우기가 선택이 됐고요. 자, 채우기에서는 자, 단색 채우기가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진 기본이니까 그대로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채우기 색. 자, 채우기 색의 이 목록 버튼을 선택하시면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줄 왼쪽 첫 번째 색상이 되죠. 흰색 배경일 5%더 어둡게 색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는 선색. 자, 선색을 먼저 선택하시고 네, 오른쪽 목록에서는 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왼쪽 목록에서는 3차원 서식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자, 입체효가 위쪽입니다. 자, 위쪽의 목록을 선택하셔서 자, 이 목록 중에 입체효가 두 번째 줄 첫 번째가 되죠. 각지게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에 중간에 보면 깊이 색상입니다. 자, 깊이의 색상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목록 중에서 자, 첫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황갈색 배경 2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깊이는 지금 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6 PT 뒤에서 드래그 하셔서요. 자, 2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번엔 표면에서 조명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조명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목록에서 보통의 세 번째가, 자, 세 번째 항목이 부드럽게 라고 표시된 항목입니다. 네, 조명 아래 보시면 각도. 자, 각도는 지금 0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0 뒤에 클릭하셔서 다 지우세요. 자, 그리고 숫자 100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3차원 서식 아래 보면 3차원 회전 먼저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회전의 Y 0이라고 되어 있죠? 네, 0 뒤에다 클릭하시고요. 자, 조금 전처럼 숫자 다 지우세요. 자, 그리고 320 입력하십시오. 자, 우리 오른쪽 아래 보시면 닫기라는 버튼 보이시죠? 자,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자, 타원 모양이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모양으로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모두 적용되시면 자, 여기까지 작업하신 내용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우리 빠른 실행 도구 첫 번째 보시면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합니다.